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9월 13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고발 사주 의혹은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의 윤석열 죽이기 공작 아니냐 하는 의혹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은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핵심 쟁점은 바로 박지원의 이 정치 개입 여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바로 공관 정치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국정원장 공관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보자 조성은 씨는 지난 2월 14일 이 국정원장 공관에 초대되어서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몇 명이 동석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직후인 2월 15일에 이 조성은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약 5시간 이상 이 공간에 머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는 국정원장이 왜 정치인들을 자신의 공간에 부르냐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빈번하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죠. 이것은 아주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이후에 4.7 재보궐선거도 있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여당 인사들을 공간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사담을 나눈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방송사의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여당 의원들이 패널로 참석해서 이 조성은과 박지원을 두둔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들을 듣고 있으면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즉, 조성은이 이 국정원장 공간에 초대된 게 별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당 의원들도 그동안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정원장 공간에 많이 다녀갔다라는 것이죠. 참석한 패널 의원들이 다른 중진 의원들도 이 공간에 많이 다녀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은이라는 이 여성이 공간에 초대된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죠. 국정원이 정치권 인사들을 가까이 하면 됩니까? 거기가 정치하는 자리인가요? 왜 국정원 공간에 앉아서 왜 정치를 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다름 아닌 공간 정치 아닙니까? 이건 국정원의 정치 개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죠. 자, 오늘 그 민영삼 전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역시 박지원과 같은 이 전라남도 목포 출신이고, 국민의당에서 탈당해서 민주평화당을 2018년 창당할 때 창당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 최고위원을 했었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과 동양이기도 하고 한때는 가까웠던 사이인데, 자, 이분은 현재 얼마 전 윤석열 캠프에 있다가 그 발언이 문제가 돼서 사퇴를 했습니다. 자, 여러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하고 계신데, 이 민영삼 전 최고위원이 오늘 한 그 채널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박지원의 공간 정치가 상당히 노골적이라는 것이죠. 국정원이 되고 나서 과거 함께 했었던 동료 의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다. 내가 들은 것도 정말 여럿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이 공간에 초대되어서 많이 다녀갔다라고 그 자랑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장이 여러 정치인들을 공간에 초대해서 글쎄요, 무슨 얘기들을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빈번하다라는 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제보자 조성은 씨도 지난 2월 14일 이 공간에 다녀와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 내용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2월 15일에 올린 페이스북 글인데, 자, 이 당시는 국정원이 과거 정치인들을 사찰한 내용을 공개하라라는 이런 압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조성은 씨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다 공개가 되면 피 보는 쪽은 입을 다물어야 할 텐데 쪽수도 안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쪽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저 빌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마무리해야 할 텐데 꼭 쓸데없는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쿡 처박혀 있지,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치 그 식사 자리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 말을 전하는 듯한 발언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나는 별말 안 했다. 다 공개하면 딴 건 모르겠고 이혼할 사람들 많을 거다 라고만 전하라 했다. 날던 새가 떨어지던 시절을 넘어 내가 걸어가도 새가 안 날긴 하던데 그래도 제대로 한판 해볼까? 하면 심리 밖으로 주랭랑 칠 것들이 보면 이 당시 그 과거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 정보 국정원이 공개하라라고 압박을 받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뭔가 박지원이 사적으로 한 얘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하는 듯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이런 글이 다시 덧붙여져 있습니다. 보면 기사 보고 그 와중에 설이라며 뵙고 어제 5시간 넘게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서 엄청 웃었네. 머리 꼭대기에 계시던데 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는 글인데 어쨌든 5시간 넘게 머물면서 얘기를 나눴다라는 이 부분이 눈에 띄고요. 그러면서 뭐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얘기를 한 듯한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간에서 정치를 하고 있구나라는 면목이 이 글에서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태경 의원, 그리고 조용태 의원, 신원식 의원이 이 박지원 국정원장 당장 사퇴해야 한다라는 이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박 원장은 지난달 말 과거 정치 사찰에 대해 사과까지 했지만 뒷구멍으로는 정치 공작, 농간을 부리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 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사퇴를 안 시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이 이 성명을 발표한 뒤에 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박 원장 그리고 조성은 씨의 관계는 정치 인생 멘토로 조 씨가 고민되는 게 있을 때 자문을 구하고 상의하는 사람이 박 원장이라는 게 사실상 확인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작 사주다. 나라를 위해서만 업무를 할 것으로 믿었지만 옛버릇 남 못 준다고 국정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조태용 의원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박 원장이 지난달 11일 만났을 때, 즉 8월 11일 롯데호텔 그 38층에서 이 박지원, 조성은 이 만남을 얘기합니다. 둘이 만났는지, 같이 만난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식대를 지출했고 사비로 냈는지, 예산으로 지출했는지 따질 것이 많다. 조 씨를 공간에 초청하기도 했다는데 언제 초청했는지 등등 한도 끝도 없다. 정보위를 통해 의혹이 밝혀지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들은 성명에서 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박 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부산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당에만 유리한 사찰 정보 선택적 공개로 유력한 야당 시장 후보를 흠집내려고 했고 지금도 DJ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정보도 함께 공개하자는 야당 요구는 묵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 원장은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조 씨를 왜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박 원장의 정치 공작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즉각 국회 정보위를 소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음습한 정치 개입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박 원장을 즉각 사임시켜야 한다. 박 원장이 있는 한 내년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국정원장에서 당장 물러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정보가 뭐 이렇게 쉽게 지금 노출이 됐죠. 롯데호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가 다 공개가 되고 있고, 여러 의원들이 국정원장 공관을 드나드는 것,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정말 이 맞지 않는 이런 행태들 지금 벌써 사퇴해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